이제 뭡니까 지문이 나왔을 때는 굳이 2번 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3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3번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한 경우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없죠. 그럼 2번 볼 필요가 없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겉만주는 문제 형태였는데 어쨌든 2번 다시 보게 되면요. 이원론을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조약이 비준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적 조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변형이 필요하며 많이 봤던 거죠. 변형 이렇게 이제 변형은 다른 말로 별도의 입법 조치라. 별도의 입법 조치. 별도의 입법 조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국제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뭘 만든다고요? 국내법을 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의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한 줄짜리 법을 만들죠. 그걸요. 보통 이제 일반 변형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동의법률 제정이라는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변형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형의 방식으로는 입법기관이 해당 조약과 동일한 입법기관 이해해야 되겠네. 입법기관이 해당 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상세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방식. 이게 바로 무슨 변형이라고요? 특수변형입니다.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유엔헌장 제1조를 담은 뭘 만든다고요? 유엔헌장 제1조를요. 국내법 제1조로 유엔헌장 2조를요. 국내법 제2조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식의 변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수변형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당 조약을 국내법으로 시행한다는 형식적인 법률만을 제정.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일반 변형이라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용어는 따로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물론 용어 같은 것도 합의한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되기 쉽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 내용은요. 이거는 이제 확실한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일단 3번이 틀렸었습니다. 3번은요. 계속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국내법 원용 금지.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가서도요. 국가 책임 파트에 가서도 국가 책임 협약 초안에도 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이제 4번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도 그 국가 내에서는 유의한 법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국가는 타국 관계에서 국제법 책임 문제 발생한다. 아까 이제 바로살로나 사건이죠. 이렇게 이제 바로살로나 사건은 이제 법인의 회사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었는데 쟁점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인의 국적 어떻게 따진다고요? 형식적 기준을 따라서 본점 소재 국가나 또는요 법인 설립지 국가, 법인 설립지 국가로 우선적으로 이제 국적을 좀 따지죠. 그다음에 무슨 의무가 또 나와 있었고요? 대세적 이제 의무가 이렇게 또 소개됐었고요. 대세적 의무는 강행 규범인지를 확인했지만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또 아까 있던 뭐도 있다고요? 이제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법에 관해서 뭐가 되진 않지만 무효가 되진 않지만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였습니다. 이제 맨 끝에 이제 판례를 이제 최근 판례를 그냥 다 모아서 넣어놨습니다. 맨 이제 끝쪽에 최근에 그 맨 끝쪽에 판례를 보면은 최근에 와서 이 판례를 묻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도를 한번 쭉 확인해 보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요. 그리고 판례를 통으로 주는 이런 느낌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이란 2007년도 이후인데 뭡니까 이제 오답 12를 피하기 위해서 팩트 위주로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설계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 내용은 이거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최근에 올수록 이제 이렇게 좀 뚜렷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가 옳지 않은 겁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요.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하다. 맞죠?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거의 문제 풀다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설계할 때도 그러니까 지문을 뭐 한다고요? 예전 거라든 이건 그냥 돌려 쓰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내법 원용 금지 같은 경우는 지문을 돌려 쓴 게 아니라 조항을 계속 돌려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항을 이렇게. 2번 이론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칙에 속한다. 이론론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었죠. 이론론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보통 이제 하나 또는요 단일, 동일, 단일, 동일, 통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몇 원론 얘기라고요? 이론론이라고 여기 들어있는 글자가 이렇게요. 여기 이제 하나, 일,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편입이는 또 뭐라는 편입? 수용 또는 채용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고, 이렇게. 예. 그게 바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과 하나의 법칙에 하나라는 말을 쓰고 있죠.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런 놈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법칙이라는 뜻이 뭔가요? 하나의 법칙이라는 게 같은 종류의 뭐라고요? 법이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법이니까요. 그냥 갖다 쓰면, 그냥 갖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이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 몇 조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한 효력이 있다. 몇 조죠?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틀린 거라고. 아까 6조 1항이 이제 뭐였습니까?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헌법은 조약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 뭔데? 국제 관습법인데 법률에 우월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학설에 나올 리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제 관습법 몇 원론이라고요? 1원론 효력순위요. 효력순위 학설이 다양하다고 했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만약에 헌법에 규정이 있으면 학설에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학설은 언제 나온다고요? 규정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설이 나오죠. 이렇게. 만약 이것처럼 헌법에 규정이 있다면 뭐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학설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규정을 소개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정답은 3번이고 틀렸고요. 4번 국제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조약을 시행할 국내법의 결혈 이유로 국제법상 의미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예. 이것도 뭐에 가까운 얘기를 국내법은요? 금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국제법을 제정하면 국내적 이행 조치를 확보할 그런 의미가 생기죠. 이렇게요. 예. 정답으로 3번이었었고,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만이 고성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인정되며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 인정된다. 온가 X인가요? 5조 이렇게 이제. 이건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배웠냐면 국제법 질서하의 뭐요? 국내법의 지위할 때 봤었죠. 이렇게. 국제법 질서하에서 국내법의 지위는요. 뭐라고요? 법이 아니라 뭐일 뿐이라고요? 사실일 뿐이라고요. 그런 게 너희 나라에 있다를 확인할 뿐이라 이렇게 이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구속력을 인정한다면은 그건 누구의 판단하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는 구속력을 인정하지 말지는 국제 재판소가 할 것이고 이 재판소가 뭡니까 이제 인정 범위라든지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만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은요 국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의 팩트입니다. 이렇게 어떤 구속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번 맞습니다. 2번 대외적 이행 의무의 유무에 있어서 자기집행조약과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차이가 있다. 뭐에 있어서요? 이행 의무의 뭐에 있어서요? 유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둘 다 이행 의무가 있죠. 이렇게 이제. 3번 영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모르타니 세인트 피터스 사건을 통해서 의회 제정법이 국제관습법의 우선함을 확인했다. 예. 이것도 정형식책에 좀 이렇게 따로 이제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이제 의회 제정법, 의회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4번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 지위는 개별 국가의 헌법 질서에 따라 결정된다. 맞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형식책에서 제목을 뭐로 봤냐면 4번은요 반대였죠. 이렇게 무슨 법 질서하에서 국내법 질서하의 뭐의 지위요? 국제법의 지위였죠. 이건 나라마다요 서로 달랐죠. 이렇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영국, 미국, 한국, 독일을 정리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예. 정답으로서 이제 3번이었고요. 6번 보겠습니다.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각오의 태도. 이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1번이 영국이고 2번이 한국이고 3번이 미국이고 4번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상당히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